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미국에서 돈 버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레이님, 지난번까지만 해도 근데 뭐 속사라고 민다 했는데. 네. 근데 뭐 그럼 우리 코너가 바뀐 것인가요?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요. 네네네. 돈하고 관계 없는 거는 민낯을 계속 보여주고. 예. 오늘 같이 이제 돈하고 관계되는 거는 돈 번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도 바꿨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는 또 그렇죠. 예.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코너는 재미나는 미국에서 돈 버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미나는 미국에서 돈 버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재미있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돈 버는 게 재미있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네. 약간 타이틀이 의리의리하네. 네. 그 재미나는 미국도 있고 돈 버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심이 많은 거.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부자도 아닌데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옆에서 돈 번 사람들 얘기를 해주는 거는 되게 재밌는데. 그렇죠. 뭐 사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또 돈 버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면 얘기 안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요. 뭐 일단 뭐 돈 버는 얘기 중에서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그 폰지 사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또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지난번에 폰지 사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뭐 윗돌 박아 아랫돌 막는 얘기만 했는데,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많이 사람들이 또 해보려고 트라이를 할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했는데 그러면 자 오늘은 좀 그 폰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데, 자 그럼 일단 그 폰지라는 명칭은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오고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이게 이제 100년 된 얘기예요. 1920년인가? 100년. 그때 이제 그 찰스 폰지, 이름이 폰지. 그러니까 이게 PONGI, GI라는 얘기 뜬 게 이태리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태리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안을 했다고.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고로 큰 돈을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유명해져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폰지인 거죠. 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우표하고 국제 회신 뭐 무슨 그런 우표 뭐 이런 그런 걸 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많이 사서 모으면 뭐 이게 값이 오르고 뭐 해가지고 지금 그 가상화폐 있죠? 암호화폐. 그러니까 요거가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100년 전에는 그거 아주 유사하게 큰 떼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이제 그거를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요. 그 가입을 하면은 그 돈으로 그 앞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네. 이게 밑돌을 빼가지고 윗돌을 딱 맞고, 그래 막은 거를 또 다음에 또 있는 밑에 있는 돌 가지고 윗돌을 딱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 누각인데 그런 형식으로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 계속 또 이거 좀 일종의 다단계 같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나빠지더라도. 그렇지. 계속 그 들어오는 한 해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모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언제 문제가 됐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돈을 넣고 빼고 뺏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이걸 돈을 구해가지고 이제 무슨 비즈니스를 해서 얘네들한테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이거만큼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안 하고 원래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돈 사기하는 쪽으로 이제 다 이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그 폰지 사기 유사한 게 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 유명한 분, 조 뭐라 그러던데. 그분이 이름이 팔자가 들어가는. 그렇죠. 뭐 조희팔입니다.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돼요. 그렇죠. 그 이분이 참 한국 최고의 아주 그냥 판지.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놈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양반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글쎄요, 아마 엄청나게 해가지고 무슨 뭐 검찰에서 뭐 몇 년을 뭐 했는데 뭐 차이나에서 봤다, 뭐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봤다. 금액을 얼마큼 다 모아보니까 4조래요.
4조. 네. 4조라면은 제가 아는 어떤 금융계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금융계로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 해가지고 레퓨테이션인데 남한테 사기 같은 거 안 친다는 얘기죠. 푼돈으로. 그런데 4조라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기를 치고 도망갈 만도 하네. 아니 4조라고 생각하면 그냥 심플하게 뭐 이자가 뭐 1%라 그래도 1년에 이자만 따먹어도 400억이에요. 그렇죠. 네? 400억이 가만히 있나? 400억이 또 1%를 만들어. 그럼 4억이야. 또 4억에 1%를 만들면 또 4천만 원. 야, 이건 대단한. 이 사람을 갖다가 저기 뭐야 비트할 만한 무릎 꿇린 사람이 미국에 나왔죠, 드디어. 그렇죠. 그 사람이 미국이 그 한때 뭐라 하냐면은 그 나스닥이라고 아시죠? 뭐 한국에 코스닥 있으니까 그 나스닥 다 아시죠? 네. 거기 의장이었던 그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한 650. 메이도프. 예. 그 사람이 한 650억 달러 정도? 네. 뭐 펀지 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앞에 말씀드린 조이팔보다 무려 20배가 넘네요. 그렇죠. 20배가 넘죠. 엄청나네요. 네. 그 사기에는 또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볼브돼 있었다면서요. 혹시 그 영화 감독 스티브 스필버그라고 그 유명한 주라식 팍. 네, 이 사람이 이제 자선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자선재단이라는 데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익금 가지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니까. 아주 고 수익을 준다니까 안 맡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홀랑 날렸겠네. 홀랑 날린 거죠. 자, 오늘은 일단 뭐 펀지 사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는 그 미국 돈 번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돈 버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돈을 빌리는지 이럴 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레딧, 미국에서 살려면 일단 크레딧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크레딧 쌓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쉽게 하겠는데요. 네. 뭐랄까 사실 저희 취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돈 버는데 있는 돈을 갖다가 덜 까먹는 것만 해도 일단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나가지 않은 것만큼 우리가 버는 거라고 볼 수가 그래서 있는 이제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무슨 미국에서 사실 금융기관 가서 돈 안 꾸려면 크레딧 관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실 모든 것을 내가 다 현찰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다. 그럼 굳이 크레딧 쌀 필요도 크레딧 없고 뭐 600점이라도 네,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아유 뭐 그냥 뭐 30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다만 미국이라는 데가 이 뭐 거의 뭐 매주 벌어서 매주 이렇게 메꾸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크레딧을 잘 쌓아야 나중에 아주 여러 가지 좀 좋은 편이 있죠.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은 크레딧이 약하니까 그렇죠. 뭐 점수가 낮다는 얘기죠. 낮고 히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사서 그거를 뭐 론을 받는다. 그럴 때도 이 높은 이자율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크레딧이 안 좋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결국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뜯어낸다, 받아낸다.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이 되게 크레딧은 안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은행이라고 돈을 그렇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옛말에도 뭐 앉아서 빌려주고 뭐 서서 받는다. 그렇죠. 돈 받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은 돈을 빌려주면 좀 안전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신 그 사람들은 이자를 좀 적게 받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렇죠. 안전하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크레딧 히스토리 안 좋은 사람한테 괜히 높은 이자율로 빌려준다 해도 그걸 떼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높은 거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게 하는 피해를 서로가 줄이자. 이래서 크레딧 점수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딧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레딧 점수대로 해가지고 이 점수대에 있는 애들은 이자가 요 정도,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이자율이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올라가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뭐 티어 1이다. 그렇죠. 1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뭐 티어 2다. 티어 3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동차를 사고 파는 그런 곳에도 가면은 뭐 티어 1에 뭐 얼마 이상이면 뭐 이자를 얼마로 주겠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있죠. 그래서 그룹이 중요한 거죠. 네. 일단 그 크레딧을 좀 이렇게 잘 쌓려면 은행이나 그 융자기관 있잖아요. 론 해주는데 거기서 좀 이자를 좀 물어주는 거를 좀 해봐야
그래야 이제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크레딧 히스토리는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얼마나 은행을 매겨 살렸느냐에 대한 기록인 거죠.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은행한테 얼마큼 장사를 잘하게 해줬느냐, 그렇죠. 예.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신인용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신인용 실적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좀 보증을 서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이제 은행에서 돈을 좀 이렇게 빌려주고.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되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주위에 친척들이 있으면 가서 보증을 서달라 그랬는데 그 친척조차도 처음 왔을 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옆집에 있는 무슨 좋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신용이 좋으니까 저한테 크레딧 사인을 해주세요. 저 믿을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렇죠. 물건 가격의 한 반 정도를 다운하는 거예요. 반 정도를 이제 미리. 그렇죠. 아, 특히 이게 차 같은 거. 그렇지. 미리 반 정도로 보증금이나 뭐 중도금조로 주고 나머지 반만 빌리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잡았으니까 소위 말해서 담보물을 잡았으니까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뭐 요 부분을 뗀다 해도 나머지 부분 그 물건 잡은 거로 뭐 일단 반은 받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요런 계산이 나오게끔 하게 되면 론을 받을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금으로 차를 사면은 크레딧이 쌓일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크레딧이라는 의미는 빌린 돈을 제때에 정확하게 갚았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찰로 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고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차를 사지 않으면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 근데 크레딧이 없는데 크레딧 카드 해주나요? 그래서 또 나온 방법이 뭐냐? 예. 일단 본인의 돈을 세이빙, 예? 저축 예금에다 넣어놓는 저축예금 거예요. 넣어놓고, 예. 그리고 그 저축 예금을 담보로 해서 크레딧 카드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의 세이빙이 있으니까 요 한도 내에서 크레딧 카드를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시큐어 카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시큐어 카드는 리밋이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만 리밋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점수를 있었는데요. 이제 예,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무슨 온라인으로 산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가 필요한데 크레딧 카드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그러면 가게 주인이 그러겠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크레딧 점수가 빵점에 가까우니 뭐 빵점 그렇지. 아니고 한 300점인가요? 막 바닥이 아마 그렇죠. 예. 미국은 빵점은 없어요. 그렇죠. 빵점은 없어요. 한 300점이나 200점 된다. 그런 사람들은 카드를 안 만들어주니 이 카드를 만들고 저는 처음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600불을 예치했더니 그 은행에서 600불짜리 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뭐 한 달에 100불, 200불 뭐 쓰는 거니까 뭐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쌓였고 한 1년 지나니까 거기서 그걸 풀어주면서 제가 놓던 돈을 갖다 돌려주고 그 한도로 해가지고 1200불짜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카드가 10,000불짜리가 됐어요. 예. 물론 뭐 저기 그 시큐어 카드가 없어도 만약에 내가 어떤 대학에 학생으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럼 또 학생들한테는 또 미니멈으로 주는 카드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학생들이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사용하시지 말고 이런 시큐어 카드나 이런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 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600달러로 시작해서 1200달러 됐다. 요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저희 카드도 써주시지요 하고 청구서가 막 날라와. 그렇죠. 네, 막 날라와. 그때 조심해야 네, 돼요. 그래요. 그때 연회비 안 내고 이자율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크레딧 쌓기 비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 시큐어 카드라도 만들어서 시작하라. 크레딧 카드 사용은 한도에 절대 50%를 넘지 말고 제 시간, 제 때에 갚아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쓰고 갚고 자주 하면 이 크레딧이 이제 쌓이게 쌓이죠. 되는 근데 그 달에 다 갚으면은 은행이 돈을 못 벌어서 크레딧이 안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크레딧 한도가 있을 때 50%를 넘으면 안 돼요. 50%를 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나의- 뭐라 그러냐면 나의 빈곤을 은행에게 알리지 마라. 그쵸, 이거죠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제너럴 리스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좀 위험해져요. 예. 그리고 그 사용자는 금액은 같지만 그 상점은 은행에서 이제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안 내지만 그러니까- 저 상점에선 내요. 그래서 제때제때 다 갚아도 크레딧이 안 쌓일 이유가 없어요. 다 그렇죠. 쌓이게 은행이 돼 돈 있습니다. 벌게 해줬으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크레딧 쌓기 비법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제 어느 정도 시큐어 카드 해서 크레딧 카드 이제 한도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새 차를 사라. 새 차, 떤 헌차, 뭐 물론 헌차도 융자는 론을 해줘야죠. 해줘야죠. 요즘에 근데 금액이 해주는데 좀 작죠. 금액이 자꾸 이자가 너무 비싸. 아. 그래서 새 차를 사라. 웬만하면 단 현찰로 사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론을 받아라. 아 그런데 이제 새 차를 사면 크레딧이 쌓이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그러니까 차가 대체적으로 요즘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한번 최초의 그 우리 현대 그 엑센트 지금은 엑센트가 아니죠. 그때는 뭐였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지 엑셀. 엑셀. 엑셀이었죠. 그 엑셀이 왔을 때는 오래돼가지고. 차 가격이 뭐 한 3, 4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 근데 그렇게 쌌어요? 그렇게 쌌죠. 야. 그때 광고가 뭐였냐면 일반 차 하나를 이렇게 사는 가격이면 우리 집엔 2대가 있다. 그래서 오. 현대 광고가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차 가격이 제일 싼 것도 한 2만 달러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만 달러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5, 6천 달러 정도 다운하고 뭐 한 15,000 정도 요 정도는 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 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론이 많거든. 그걸 제때제때 이렇게 그러니까 갚았다는 거는. 이제 24개월이나 36개월 혹은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그럼요. 쫙 갚아나가니까 일단 차는 타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 동안은 제때 그러니까- 갚을 거고 그러면은 히스토리가 쫙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 뭐 36개월에서 48개월을 꾸준히 제때에 그 돈을 갚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을만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차를 살 때 론을 해서 그 차를 완전히 페이오프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크레딧 카드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시큐어 카드 했죠? 자동차 차도 샀죠? 샀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 사야죠. 집을 사셔야죠. 집을 사는데 그 전에 소위 말하는 그 전 세계적인 그 서프라임 사태, 뭐 리만 브라더스 경제대 막 위기. 이랬을 예, 때 그때는 집 가격의 120%까지도 홈론을 해줬어요. 융자를 해줬다는 융자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미니멈이 20%는 다운을 하셔야 론이 나와요. 계약금으로 한 20%는 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사시면 그렇게 해서 융자를 끼고 사시면 그때는 이제 크레딧 점수가 이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뭐 최소한 뭐 이제 집값이 뭐 있으니까 한 30만 달러 정도는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크레딧 한도가 쫙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점수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면 통상 한 집 같은 경우는 30년 론을 받는데 뭐 집 사서 3년 정도 부으면 점수가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담보물을 확실하게 그리고 또 집을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갖다 사는데. 버리는 게 좀 크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크레딧 점수가 높은데 요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세금 납부를 미납하거나 밀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집하고 관련된 세금을 안 내기도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려울 텐데. 집에 있는 세금뿐만 아니라 네. 미국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컴 텍스, 소득세라든지 뭐 페이롤 텍스라든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종업원세라든지 뭐 있는데 아이고, 이 세금을 안 크레딧 내시면 크레딧 쌓겠다는 분이 세금 정도 안 낼 정도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크레딧 레코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세금을 미납한 적이 있나 없나 이게 넘버 원으로 보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보이나 보죠. 이 정도면 크레딧 점수가 800도 훌쩍 넘어가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크레딧 점수가 높아지면 장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일단 그 이자율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줘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살 때 보면 이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한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서 한 얘기하는 게 한 700 대? 680점 정도 얘기하거든요. 680점, 네. 뭐 한 830점 정도가 840 정도가 만점이니까 네. 그 680점이 안 되는 분들은 이자율이 2% 정도? 1에서 2% 이상을 더 내셔야 돼요. 30만 불의 2%면 엄청나죠? 거죠. 그거를 더 내셔야 되고 거기다 또 인슈런스까지 들으라 그래요. 그 론에 대한. 그렇게 되면 그거 엄청난 돈이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살 때도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있어요. 그래서 티어 1과 티어 3는 뭐 거의 한 0.5%?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백 불은 되겠네요. 그럼요. 그것도 몇백 불 되고. 그 다음에 그 크레딧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 반환하는, 상환하는 기간을 늘려주는데 크레딧 점수가 낮잖아요? 상환 기간을 줄여요. 그러면 죽어라. 그렇지. 진짜. 그러면은 뭐 페이먼트 많이 내야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일단 적게 쓰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크레딧을 갖다가 빨리 이거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회사에 다녔을 때 한국에서 늦게 오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이분들이 뭐 5만 불짜리 무슨 뭐 집차를 막 사고 막 그러더라고. 집은 당장 살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진짜 놀랄 정도로 크레딧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몇 년간 한 걸 갖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대체적인 이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한 2만 달러 정도를 론을 해서 그거를 1년 이상 제대로 그거에 대한 페이먼을 갚았다.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시려면 뭐 한두 해 살다가 가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초창기에 오셔서 그냥 수업료 낸다 싶고 은행에서 론 받으셔서 이자하고 원금을 제때제때 갚는 그런 것을 하셔야 크레딧 물론 점수가 많이 집에 그 돈이 뭐 상속을 받을 게 많다든지 뭐 아니면 다음 달에 로또가 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거의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다음 달에 로또가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크레딧 안 쌓으셔도 돼요. 그냥 집도 뭐 한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거 그냥 내 있는 현찰로 그냥 현찰로 사겠다. 그러면 크레딧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근데 뭐 저희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좀 크레딧에 신경을 쓰셔야 그게 돈 버는 거다. 돈 버는 거다. 자, 레이님, 어느 정도 또 우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결론 한번 내주시죠. 저는요 이제 15년 가까이 그런 뭐 유혹도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돈을 안 내고 좀 버텨봐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목이지 잘 갚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몇 년치를 안 내서 2년을 안 내고 막 이런 세이브를 했느니 모르니 그러면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낼 수 있는 건 제대로 내자 해서 제때 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이 뭐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새 차 살 때 이제 좋은 이자를 갖겠죠. 근데 결론은 좋은 크레딧을 가졌어도 뭐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서 큰 돈 한번 꿔볼까 은행 가서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살 게 없다는 게 이게 문제죠. 네, 그렇죠. 집 아니면 무슨 집도 사봤는데 이제 사업체를 사나? 사업체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뭐 사업체도 뭐 마땅히 무슨 쓸만한 것도 없고 아주.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사람은 버는 걸로 판단되지 않고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바로 쓰는 것, 그게 바로 크레딧 점수가 올리겠다.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올리자. 사람은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잘 쓰기 때문에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 이런 것도 쓸만한 걸 사야겠네요. 그렇죠? 너무 진짜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고급차 타고 혹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제때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죠. 꼬리가 개를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혹시? 그 있잖아. wag the dog이라는 말이 있죠. tail wag the dog. 크레딧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정당하게 절약하면서 크레딧을 쌓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리고 오늘 얘기한 3가지 방법 잘 그거만 실천하셔도 크레딧 점수 올라가시고 또 쓸데없는 비용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돈 버는 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돈 버는 것도 소개를 해야겠지요. 네. 그쵸?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또 구독, 그리고 코멘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근데 만나요. 이거 너무 이거 비결을 빨리 얘기하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천천히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그쵸?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일단 제발. 예.